예, 뭐 2부를 하게 됐습니다. 예, 이런 일이 없었는데 네네. 어쨌든 유상진 대변인님은 좀 또 급한 일이 생기셔서 좀 빠지셨고요. 예, 나머지 우리 셋이서 네. 2부를 총평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전체 국감을 보면 조국감이에요. 사실 지난주랑 똑같이. 그래서 뭐 비슷하고 조국 장관 관련된 질의가 아니면 사실 보도도 얼마 안 되는 지금 상황인데 근데 또 그 와중에 또 보도가 되게 많이 됐던 게 몇 가지 건이 있는데 네. 한 가지는 이제 여상규 이렇게 법사위원장님께서 갑자기 욕을 하셔갖고 음, 김정민 의원한테 이 하면 안 될 이 또 욕을 하셔갖고 네. 참 또 그분도 그랬고 또 그 다음 날이었나요? 예, 이종구 산자위원장님이 또 이게 이건 또 왔었던 저기 참고인으로 오셨던 분인가요? 와갖고, 참고인. 예. 중소상공인. 아니 이게 사실 도와주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 발언하고 갔는데 무슨 되게 그 사람 보고 뭐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런 얘기 험한 말을 해갖고 검찰 개혁 예, 얘기했죠. 참. 음, 그리고 또 이 두 분은 자유한국당이지만 또 민주당에서도 한 분이 또 기재위원장 이춘석 기재위원장님께서 또 국감 중에 류현진을 검색을 하셔갖고 야구 검색을 해서 또 뉴스에 올랐었는데 굉장히 궁금했나 보네. 다저스의 승리.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또 좀 인상 깊게 보신 것들 있나요? 대부분 그거죠 뭐. 네. 예. 먼저 하시죠.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여상규 그 사람은 진짜 질이 나쁜 건데 한마디로 자기들이 패스트트랙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그런 거는 조사하는 게 아니다. 자기가 수사받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소환 대상자인데 지금 검찰한테 그러니까 자기를 소환한 검찰을 앞에다 두고 나를 소환하지 마라. 그런 거는 정당 행위다. 자기들이 하는 행위가. 그래서 막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김종민 의원이 무슨 그런 걸 지금 여기서 소환 대상자가 그러니까는 막 언쟁하다가 그 장애인 비하 발언 XX 같은 게 막 예. 그러고 막 그런 거니까 수준이 낮은 것 같아. 질이 낮은 것 같아. 질이. 아니 저는 진짜 좀 기가 막힌 게 그분이 판사 출신에 삼선 의원인데 아니 근데 그분 전력이 화려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이제까지 호통을 쳤나 찾아봤더니 뭐 욕설도 욕설이거니와 기본적으로 회의 진행할 네. 때 본인 위주로 그러니까 뭐 원래 막무가내요, 법사위원장이라는 막무가내. 게 모든 법이 올라오는 단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공정한 회의 진행이 기본인 건데 이분은 거의 뭐 막무가내로 막무가내요. 자기 회의 진행 마음대로 하는 거는 뭐 기본이고 예전에 저기 박지원 의원이랑 싸운 것도 있잖아. 소리 지르는 거는 굉장히 기본이고 늘 화내고 소리 지르고 이런 식으로 회의 진행 거의 안 하시는 유명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서울법대 수석으로 이제 졸업했다고 이렇게 경력에는 기재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판사를 하고 그러니까 좀 엘리트 의식이 좀 쩔은 것 같아. 그리고 옛날에 그 간첩 사건, 그 조작 사건 얼마 전에 재심 무죄 나온 그 사건에 대해서 그때 무슨 방송 그게 영화였죠, 영화에서 이게 무죄가 결과적으로 재심이 돼서 무죄가 나왔는데 이 사건을 여상규 당시 판사께서 저 간첩형을 해가지고 그 사람 되게 오래 살다 나왔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아니 뭐 재심에 사유가 생기면 재심을 하는 거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마지막에 한 게 뭐라 그랬죠? 재수 없는 게도 아니고 별 헛소리를 다 하고 있는 뭐 이런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전화에고. 그러니까 이거 미안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자기가 어쨌든 연관된 뭐 그 당시 군부니까 뭐 자료의 제한이나 증거의 제한이나 이런 거 뭐 조작됐다고 하여튼 어쨌든 자기가 그것을 판결을 내린 거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없는 사람이지. 네. 항상 갑일치에만 살았던 사람이니까. 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큰 문제예요. 저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하면 안 돼요, 진짜. 참 그런 사람이 법제사법위원회 그 법사위 저거라는 게 위원장이라는 게 저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자한당에서 제일 어쨌든 존경받고 이런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건 모르겠고. 그렇죠. 보통 어쨌든 이렇게 다선 의원에다가 존경받는 사람이 법사위원장을 하는 거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자 그렇게 내세운 사람이 저런 사람이 이 양반이 저번에 패스트트랙 때 누구예요? 저기 최이배 의원 감금 사태 있었을 때도 이 나이도 드신 양반이 쇼파 끌어다가 못 맞고 아니 그 동영상 보면 아유 진짜 그러니까 유치해. 참 답답합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네.
사퇴하셔야 됩니다. 사퇴해야 됩니다. 네. 네. 저는 또 한 가지 재밌게 본 게 있는데 사실 제가 총평을 하자고 했던 게 사실 전 이 얘기를 하려고 사실 총평을 하자고 한 거였는데 이 사실 작년에는 이벤트성의 어떤 이 퍼포먼스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복 입고 나왔던 사람도 있고 태권도 입고 나왔던 사람도 있고 김진태 의원은 작년에 고양이도 데리고 네. 나오고 막 사막여우. 예. 고양이 뭐, 학대입니다. 네, 다양한 게 막 네. 있었는데 그 이번에는 그래도 그런 게 많이 없었어요. 이번 국감에는. 근데 또 김진태 의원이 또 이 국감장에 떡볶이 들고 나와갖고 국대 떡볶이. 예, 국대 떡볶이 돌렸는데 네. 사실 이 국대 떡볶이 들고 나와서 뉴스 자체는 포커스는 국대 떡볶이에 맞춰졌어요. 왜냐하면 국대 떡볶이 사장님이 그 되게 좀 험한 말로 정부를 좀 비난을 했잖아요. 문재인은 예, 공산주의자. 그러니까 좀 근거도 없는 거 같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갖고 약간 좀 프레이밍, 그러니까 좌파 대 우파 프레이밍으로 보도가 됐는데 사실 이게 왜 들고 나느냐를 보면은 그 차액 감행금 공개 정책 때문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했었던 이 정책 때문에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떡볶이를 보여주면서 여기 들어가 있는 재료가 뭐 고추장에 뭐 고춧가루 떡 뭐 이런 거 몇 종류밖에 안 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걸 뭐 그렇게 원가 공개를 하라고 그렇게 따지느냐 그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이 프랜차이즈 업을 해갖고 갑질을 당해본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 가슴 칠 얘기거든요. 이게 이 정책이 왜 필요했던 거냐면 이 프랜차이즈 그 갑질을 많이 하는 프랜차이즈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제품을 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제공을 하는 걸 사용을 해야 돼요. 그 냅킨 같은 것부터 시작해갖고 일회용 용기 전부 다. 인테리어도 예, 인테리어도 그래서 제일 심했던 게 인테리어를 업체를 외부에 선정을 못하고 무조건 다 그 본사에서 지정해주는 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단가가 너무 비싼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거기 리베이트가 남겨먹는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단순하게 냅킨 이런 것도 그 도장 찍혀 있는 건데 그 보통 냅킨은 도장만 찍혀 있는 건데 가격이 한 2배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원가를 공개해서 좀 공정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무슨 떡볶이에 뭐 재료가 몇 개 들어갔는지 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진짜 이 갑질 피해 당해본 사람 정말 땅칠 일이거든요. 네. 그렇네요. 그리고 이게 냅킨 뭐 일회용 용기 이런 거면 그래도 사실 그냥 딱 단가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좀 쉽게 알 수 있어서 좀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좀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떡볶이 같은 경우에 소스류, 양념치킨 같은 경우에 양념치킨 소스 이런 거는 뭉쳐서 나오는 건데 그게 그 납품을 받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재료가 결국엔 몇 가지가 안 되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내가 만들어도 이거 훨씬 싸게 만들겠는데. 근데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원가 공개 그 분야별로 다 원가 공개 하라는 거였는데 참 그러니까 이게 이런 프랜차이즈 업으로 이 돈을 많이 벌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그 카페베네예요. 카페베네 김성권 그 창업주인데 이 사람이 카페베네 만들어 갖고 이제 그 1호점만 되게 의리의리하게 만들어 놓고 가맹점을 막 무분별하게 줬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든 뭐 50m 안에도 있고 막 이랬었던 적도 있었는데 그 일단 가맹점만 펑 터트려 놓고 그다음에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 다 망하지 않았어요 카페는? 그렇죠. 그 카페 그래서 그런 거 오래 그래서 못 그 사람 이- 자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나라 이제 커피 프랜차이즈를 했었던 사람이 이제 딴 사람이? 두 분인데 그분은 아니고 근데 그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사업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프랜차이즈를 펑 하고 터뜨려 갖고 100호점 정도까지 만들어요. 세 자릿수가 되게 그렇게 만든 다음에 창업주가 손을 떼는 거예요. 자기는 돈 벌고 빠지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그 사람 뭘로 돈 번 거냐 하면 시설 투자해 그걸로 돈을 다 번 거예요. 네이처 리퍼블릭도 약간 그런 거고 뭐 이런 거 그게 아닌가요? 요즘에 그 프랜차이즈 가맹이 다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놓고 싹 빼먹고 우리는 카페벤에 사고 접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놓고 그 카페벤의 본사 건물에 토니버거라는 햄버거 집을 만들어요. 그걸 또 똑같은 방식으로 프랜차이즈 퍼뜨리는 거예요. 그 100호점이 딱 넣으면 또 딱 빠지고. 그러면서 남은 그 가맹점주들은 억대 돈 들여갖고 해놨는데 본사에서 물건 다 끊기고 이런 지금 이런 거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한국의 자영업이 워낙 예. 많은 걸 이용한 참 슬픈 현실. 이런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그 정책이 필요했던 건데 이걸 갖고 국대 떡볶이 들고 나와갖고 이런 좌파우파 프레이밍으로 하고 있으니 네. 김진태는 참. 네. 또 뭐 실장님도 하실 말씀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고 그건 아니고 저기 국감은 아닌데 그 이제 어제 그 국회의장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죠. 그 결론적으로는 10월 말에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법사위원회에 사법개혁안 그다음에 정치개혁안 둘 다 묶여 있는데 만약에 안 되면은 10월 말에 처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한 거는 이제 한국당한테 결단을 요구하는 거죠. 빨리 그 협의해라. 그리고 근데 10월 말에 본회의로 이렇게 부의되는 거,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바로 상정을 해서 상정은 이제 본회의장 표결하는 데 올리는 거니까 그걸 상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바로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의장이 결단하면은 이걸 상정할 수조차 있으니 결단해라 빨리 네. 협의해라라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는 정치개혁 안 하고 사법개혁안을 같이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배터리가 다 됐나 보네요. 네, 정치개혁 사법개혁안을 같이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한국당이 만약에 협의하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12월 달에 두 개가 같이 처리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여튼 빨리 처리하기 바랍니다. 한국당. 아니 그러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오늘 그런 그 며칠 전부터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는 했는데 28일 이후에 뭐 문희상 의장이 그 외부 법무법인에 이제 자문을 얻어가지고 상정이 가능하냐라고 그러니까 가능하다 이 10월달 말에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는 오늘 이인영 대표가 이제 28일 이후에 상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패스트트랙안은 지금 이제 두 개가 묶여 있긴 한데 단독 상정도 할 수 있고 두 개를 같이 상정할 수도 있는 건데 문제는 이게 사당 합의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정치개혁 먼저 사법개혁 뒤에. 네. 그러니까 이게 일각에서 뭐 정의당 입장이 뭐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이제 일각에서는 정의당도 이거에 동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한 이제 정의당의 공식적인 얘기는 사당 합의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사당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뭐 사법개혁 먼저 할 거냐 그거. 예, 사법개혁을 먼저 하냐 혹은 뭐 어떻게 하냐 구체적인 절차와 이 과정에 대해서는 사당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치개혁, 사법개혁 동시에 이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빨리 사법개혁에 뭐 성과를 내고 싶으니까 사법개혁 먼저 처리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이 그 각 정당이 신뢰 속에서 이제 그 정치개혁, 사법개혁을 동시 처리하기로 사당이 합의한 거니까 조정이 필요하면 이제 민주당이 요청을 하면은 그걸 각 정당이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는 두고 봐야죠. 그리고 보통 보면은 정치개혁안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고 사법개혁은 국민을 위한 거다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솔직히 네, 냉정하게 그럼요. 얘기하면 정치개혁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사법개혁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플랫폼을 바꾸는 거거든요. 정치개혁은 권력을 구성하는 플랫폼을 바꾸는 거고 사법개혁은 검찰하고 경찰의 수사권을 어떻게 나누는 건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경찰에서 조사받느냐 검찰에서 조사받느냐 그 과정에서 누가 이렇게 기싸움을 하고 어떤 것이 좀 더 이렇게 양자의 권력을 조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 그다음에 고위공직자는 주로 검찰이 수사를 잘 안 하니까 별도의 걸 만들어서 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를 공수처가 수사하면 그동안 조사받지 않았던 검찰들도 조사를 받고 검찰이 고위공직자 수사 안 했던 것도 개선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정치개혁이라고 한 거는 권력 구성에 대한 큰 문제이기 때문에 마치 검찰개혁이나 이런 거는 지금 평생의 과제고 정치개혁은 뭐 이것의 부수제는 각 정당의 이해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개혁이 반드시 그 처리되는 사법개혁이 돼야 되는 거죠. 네, 뭐 사당 협의를 다시 열든 아니면 지금 5당 그 정치 협상회의가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하던. 21일 문희상 국회의장님이 이제 돌아오시면 21일 날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뭔가 협상이 가동되면 좀 순조롭게. 근데 그게 황교안 대표의 주장인데 원래는 네네네. 이제 뭐 이번 주부터 하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황교안 대표는 의장 오면 하기로 했다 뭐 이래가지고 시간을 시간 끄는데 끌겠다. 사실상 시간 끌기 하고 파토가 난 근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파토가 났나요? 아 파토라는 말은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글날이 잘라주세요. 네. 여하튼 이제 사실상은 이렇게 한국당 응하지 무산이 않으면- 된 거잖아요. 응하지 않으면 끝이니까. 근데 저는 그 좀 웃긴 것 같아요. 아니 지금 한국당도 정치 협상이나 사법개혁에 대해서 열어놓고 하기로 했으면은 시간을 자기들도 오래 갖는 게 낫지 협의를 무슨 국회의장이 오문하겠다는 건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이렇게 잘못 말해가지고 하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한국당이. 네. 그래서 참 바보 같아 내 생각에.
할 말이 많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자영당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네. 협상 테이블에 빨리 나오는 게 좋다고 봐요. 저는. 그럼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이번 주 방송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기 전에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사실 이번 주 최고의 이슈는 그 유시민 vs KBS입니다. 사실은. 그렇네요. 근데 뭐 안 다루고 싶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뭐 우리가 뭐 할 말은 사실 없고요. 네, 말하기 힘들기도 하니까. 근데 관련해서 10월 17일 날 과방위에서 한국방송공사 국감이 있기 때문에 요때 아마 대박 터질 거다. 10월 17일. 예, 대전쟁이 날 거다. 네. 예. 그냥 그 정도 예상이 드네요. 예. 뭐 저희 입장에서는 이 정도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렇게 이번 주 방송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또 뭐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정리해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일 내